네,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 귀에 가장 솔깃했던 것은 개별 소비세 인하. 이것저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당장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디서 가장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에 박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막 돈 따져가면서 어디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전에 이번에 소비 활성화 대책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부터는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갑자기 나온 내용인데요. 네. 정부가 어제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개별 소비세를 30%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메르스 여파로 내수가 굉장히 침체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발 이제 경기 충격,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사실 추가적인 이제 내수 위축이 좀 예고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 세금을 이제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 개별 소비세가 이제 일단은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 국민들 특히 이제 고소득층의 이 낭비와 사치 생활을 억제하고 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물품 또 특정한 장소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석이나 귀금속 또 자동차 고급 사진기, 휘발유 등 이런 거에 부과가 되고요. 또 특정한 장소라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의 이제 개별 소비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해서 붙던 개별 소비세가 30% 연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도 사치제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닌 이 사치제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치제는 그리고 고가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체감하는 그 가격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슈엔 현장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종시에 나가 있는 경제금융부 기자를 연결하는 편이 많은데 저희가 산업부 기자를 부른 이유는 직접적으로 품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박명호 기자가 좀 가격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라고 증시에서도 말하는 것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번 대책의 핵심도 사실 자동차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상반기에 내수가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로 과연 이 자동차 구매 가격이 얼마나 인하가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고가일수록 이제 받는 세금이 이제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동차 할 때요. 개별 서비스가 자동차는 몇 퍼센트 정도 붙나요? 보통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현재 이제 그 소비자 가격이 있고 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장도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개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도 가격의 약 한 5%가 5% 부과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세라고 해가지고 개별 소비세의 30%가 이제 교육세로 또 붙습니다. 또 네. 여기에 이 소비자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또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네. 이런 세금들이 이제 다 함께 이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하. 이 국민들이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우선 이제 모델별로 이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이게 지금 할인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우선 대표적인 이제 소형차 하면은 K3 기아차 K3가 있는데 예. 이 디럭스 모델 또 아반떼가 또 있거든요. 아반떼 1.6 스마트의 경우에는 약 30만 원 가량 이제 세금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또 예. 대표적인 중형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소나타잖아요. 그렇죠. 소나타 또 한국 GM의 이제 말리부가 있는데 약 한 50만 원 가량 이제 세제가 더 낮춰지고 대형 세단에는 그랜저 또 SM7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대표적인 SUV 하면은 현대차의 산타페 네.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의 경우에는 약 한 60만 원 가량 오늘부터 연말까지 세금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가격이 이제 높아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제 혜택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약 한 가격이 한 1억 원에 달하는 이제 고가의 수입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만 원에
이 세제 혜택이 좀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동차가 이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별 서비스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이 정부는 약간 경제 성장률이 약간 0.025%포인트 늘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 2015년 9월에도 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약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이제 30% 정도 인하가 됐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약 한 1년 전보다 8.3% 정도 이제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부는 사실 이렇게 이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내수가 침체될 때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2001년, 2004년, 또 2008년, 2012년 모두 이제 4차례 정도 30% 안팎의 이제 개별 소비세를 계속해서 인하를 해왔는데요. 예. 일단 이게 개별 서비스가 인하가 되자 당장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프로모션 등 대규모 이제 좀 마케팅 활동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이 프로모션을 매달 초에 그 달에 시행하는 이 프로모션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당장 자동차 업체들이 이 개별 소비세 인하 그런 그 세금 할인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또 반영을 했고 예. 추가적으로 업체별로 이 정부의 소비 진작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가격이나 대책들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기름값도 떨어졌겠다, 개별 소비세도 인하가 됐겠다, 뭐 차를 사려고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적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산 사람들은 그러면 글쎄요, 어제 산 사람들은 이제 뭐 취소를 해서 다시 아하. 뭐 구매를 하면 예. 뭐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네네. 사실 이게 좀 약간 좀 비판을 좀 받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가일수록 예. 뭐 사실 이 세제 혜택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라고 한다면 사실 수입차가 더 고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뭐 보면 우리 국내 업체들보다는 수입 업체에 더 이득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제 그 국내 차량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세제 혜택이 뭐 더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많지만 어쨌든 이번 혜택이 국민들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고가의 수입차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간다는 점.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가의 수입차, 업무용 문의차 그렇죠. 뭐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 혜택이 또 하반기까지 또 계속해서 요즘에 수입차들이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효과까지 좀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세제 혜택까지 맞물려서 하반기에 역시 여전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차들의 판매가 좀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또 애국심이나 그리고 국내차 업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추가적인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번에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사실 진짜 목적은 여기서 조금 가격 내려줄 테니까 다른 데서 더 많이 쓰세요라는 그렇죠. 그런 게 더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수입차 혹은 국산차 할 것 없이 여기서 좀 더 아껴서 다른 데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정부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차 담당 기자답게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외에도 다른 사치제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가전, 뭐 냉장고랄지 아니면 골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번에 이제 포함된 건 대형 가전제품 그리고 예. 골프의 뭐 대중화를 유도하겠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면 또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소비가 좀 늘어나는 돈 많이 쓰죠. 예, 돈 많이 쓰기 소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예. 또 정부가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할인 행사를 이제 오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가구나 사진기, 시계, 뭐 가방 등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이 약간 300만 원 초과였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개별 소비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안 됐는데 이 기준이 그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약 500만 원으로 이제 초과가 돼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과 기준이 조금 폐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일단 당장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500만 원 아래 이제 뭐 사진기 대부분 다 고가의 사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500만 원이 500만 원 넘진 않죠. 넘는 뭐 사진기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좀 세제 혜택을 좀 주면서 그러면 소비를 좀
뭐 판매를 좀 늘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녹용과 로열 젤리, 향수들 사실 또 되게 선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향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현재 7%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7%에서 30%를 낮춰가지고 약 2.1%포인트가 낮아주는데 이런 네. 품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약간 4.9%로 낮아지게 되고요. 또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도 세금이 뭐 가격에 따라 뭐 받는 혜택이 좀 다르겠지만 약 한 2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예. 뭐 세금이 뭐 줄어들 것으로 개별 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예, 잠깐 여기서 우리가 뭐 세일이나 프로모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가격 할인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됐어요. 실제로 가격 할인이 돼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있을지 갑자기 좀 의심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가격 할인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사실 예. 업체들이 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네. 최근에 어차피 지금 굉장히 내수가 안 좋은 상황이고 예. 여름철 뭐 세일도 많이 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물품이 좀 안 팔려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하는 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각 업체들이 뭐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서 뭐 대폭적인 뭐 할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도 예상이 되고 아마도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내수 뭐 진작 효과도 일부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뭐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또 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업체 스스로도 좀 어떤 프로모션이나 계속 할인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는 10월부터 이제 2주간 동안 그 시행되는 건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기간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으로 정하고 네. 약 300여 개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어. 프로모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곳에는 뭐 또 전통시장, 뭐 슈퍼마켓, 또 온라인 쇼핑몰 등도 이번에 프로모션에 참가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이제 매년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할인 행사가 열리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그 기간에 뭐 직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보통 이제 미국에서 소비가 약 한 20%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특히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수입 고가의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이제 병행 수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행 네네. 수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가격이 일부 뭐 백화점이나 뭐 그런 쪽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낮은 경우가 좀 있는데 예. 이런 병행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5% 이상 뭐 할인을 해주고 그 기간 동안 또 카드사들이 또 이렇게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제공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뭐 대폭 뭐 그 기간 어. 동안 이제 하는 등 행사가 이제 집중될 예정입니다. 네. 또 골프 대중화도 이제 정부가 나선다는 계획인데 보통 이제 골프를 칠 때 캐디 그리고 또 뭐 카트 사용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캐디와 카트 선택제를 이제 도입하도록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뭐 이럴 경우에 정부가 약 한 1인당에 4에서 5만 원 정도 그 이용료를 뭐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소비를 뭐 진작을 뭐 하겠다. 반값에 내리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골프를 통해 가지고 뭐 소비를 진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 밖에 또 다른 또 주목할 만한 대책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이게 주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연금을 받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뭐 담보로 해서 주택 소유자가 이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는데 예. 이게 현재 60세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도 앞으로는 부부 한 사람만 60세 뭐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택 기준 금액을 없애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대책을 좀 확대를 해서 뭐 정부가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뭐 경제 성장률 0.025%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정말 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수 소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뭐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뽑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